K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 국민의힘 전대와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눌 건데요.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과반 이상이 득표를 하면서 결선 없이 당대표로 결정이 됐는데요. 지난 한 달 뜨거웠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끝에 한동훈 후보 압도적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그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떤 말 준비해 오셨습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제 들어섰죠. 여기저기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부탁하는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 격려하는 발언도 나오고 또 비판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한동훈 대표 체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입니다. 중수청과 호흡하며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놓고 전국 정당, 국민정당, 미래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딱 정답이죠.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중수청으로 아울러서 중도층 확장? 그렇죠. 그리고 청년층 아우르고 그렇죠. 세대를 아우르고 지지를 이끌어서 영남에서 수도권으로. 영남의 수도권으로. 그러면 대박인데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메시지는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렇죠. 참 동감한다라는 뜻에서 뽑아오셨네요. 반면에 김은기 교수님 어떤 말 뽑아오셨습니까? 네, 전당대회의 주인공 한동훈 신인 당대표가 당대표 수락할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민심의 파도에 올라탑시다. 예. 이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만 국민의 마음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는 모습 보여드립시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합시다. 그래서 민심의 파도에 올라탑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심의 파도, 국민의 눈높이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이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민심의 파도에 거슬렀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반어적 표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 지금까지는 건강하지 않았던 생산적이지 않았던 당정 관계가 문제였다. 참 좋은 말인데요. 이게 볼멘트를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죠? 뼈가 있는 얘기죠. 뼈가 있는 얘기네요. 평론가님은 사실 이번에 한동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예상을 하셨죠. 그리고 만약에 결선 투표 갈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었는데 예상대로 됐는데요. 이번 투표 결과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큰 생각은 윤 대통령의 약발이 다 됐구나. 국민의힘 당원들한테도 안 통하는구나. 우리 국민들한테 안 통한 거는 지난 총선 때 봤잖아요. 안 통하고 약발큰형은 오히려 심판을 당했고 이제는 국민의힘 당원들한테도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거의 소진됐구나. 를 처음에 느꼈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현 권력이 아니라 미래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다급해하고 목말라 하는구나. 한동훈이가 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구나. 총선 승패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대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네, 저도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사실 막판에 들어가면서 너무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악재들이 많이 터져서 50%를 겨우 넘지 않을까 싶었는데 60%를 상회하는 큰 득표를 한 점에서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든 비대위원장이든 다 본인의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줘서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힘으로 얻은 자리다. 그 과정은 정말 볼썽사나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좀 첫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평론가님도 말씀하신 당심도 이젠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 아니구나. 원희룡 전 장관까지 내세워서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으나 그게 통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2개 정도 저는 더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게 당심하고 민심이 80대 20이긴 했지만 2개가 이제 별도로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3 후보는 다 당심보다 민심의 득표율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원희룡 후보만 민심이 당심보다 더 득표율이 낮았습니다. 그 얘기는 당원보다도 이 당신보다도 민심이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 즉 친윤의 후보에게
박했구나, 차가웠구나 그런 걸 보여줬던 것 같고요. 예. 그 결과 발표 현장에서 보여줬던 좀 유심히 봤는데 이 4명의 후보가 가나다 순서대로 불려지긴 했지만 또 순서는 그렇게 안 섰어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 옆에 윤상현 후보가 서 있었어요. 예. 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둘이 계속 이렇게 대화도 하고 웃는 모습으로 윤상현 후보가 굉장히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 네, 다른 두 후보도 뭐 이렇게 예. 형식적으로 인사를 했지만 그 모습에서 한동훈 신인 당대표가 예. 윤상현 의원을 좀 중용하지 않을까.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너무 주관적인 얘기 같은데. 중수청의 핵심이 바로 이 윤상현 후보라고 보지 않을까. 저는 또 예.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어서. 가서 김웅 교수님 무서워해요. 왜요? 분위기를 확 타고 있다가 예. 이제는 독심술까지 다 그냥 이거 너무 화면만 딱 보면 따가라. 뭘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앞으로 무서워서. 아니 중도 외연 확장을 강조했는데 거기에 예. 가장 적격한 인물이 윤상현 후보라는 생각이 들고 둘이 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윤상현 후보가 이번 그 전대에서 경선 과정에서는 제일 멋이 좋았어요. 네. 역시 인천의 자존심이 왜냐면은 네. 싸구려 쌈박질에 안 뛰어들었잖아요. 네. 한미동맹을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고 그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주 처참하게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나마 가야 할 반듯한 길을 보여준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한동훈하고 친하게 보였어요? 네. 아니 정말 축하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예. 위너는 윤상현 의원이고 가장 이 루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었다. 네. 가장 위너가 왜 윤상현 의원이에요? 한동훈. 당선은 됐지만 당대표지. 갈 길이 험난합니다. 아까 안철수 의원도 그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네. 이 어떤 어려움이 보통의 어려움이 아닐 것 같아요. 당장 오늘부터. 말씀 들으니까는 뭔가 지금 승자의 저주, 네. 당선자. 홀릭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나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지금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득표율은 사실 4% 넘지 못했지 않습니까? 3%대인데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방향성은 맞는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낮잖아요 이게.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또 얘기하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수층과 호흡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중수층과 호흡하지 않아요. 중수층과 호흡한다면 윤상현입니다. 오늘 주제가 윤상현 아니, 의원 얘기는 중도잖아요. 유일하게 네 명 중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이잖아요. 네. 나경원 빼고. 네. 그다음에 청년 윤상현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안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과제를 남겨놓은 것인데 예. 그래서 저는 윤상현 후보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지만 중수층과 호흡하지 않는 국민의힘 전당대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윤상현 의원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가 다시 한동훈 대표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당신 그리고 민심에서 다 60%를 넘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어대안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압도적인 득표율을 가져온 이유 아까 악재라고 막 터졌다고 했는데 오히려 악재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저도 이게 그런 어떻게 것 보세요? 같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악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김 여사 영부인의 문자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소를 좀 공소 취소해달라. 취소해달라는 공소를 부탁이죠. 예. 두 가지 다가 악재는 악재죠. 사실 따져보면. 그런데 해석이 좀 다른 거예요. 해석이 예. 이를테면은 여사 얘기는 처음에는 불리한 한동훈한테 불리한 척 하다가 뒤에 보니까 여사님이 왜 그런 거 했지? 왜 개입하지? 오히려 역풍이 불었고 또 뒤에 그 수석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얘기도 정직하게 인정을 했잖아요. 잘못했다고. 예. 이런 국민의힘 의원 보셨어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처음 사과했죠. 사과 딱 깨끗하게 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는. 그러니까 사실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거절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법무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걸 사건에- 밝힌 거는 죄송하다. 그 정도의 용기에 오히려 진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괜찮은 인물이네 하면서 득표가 몰린 것 같아요. 다 잘했네요. 그러니까 문자 논란 온 거는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오히려 반감이 더 커진 거고. 반감이 커지게 되고 또 사실 읽고 문자를 씹은 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더 잘한 일로 더 긍정적인 효과로 된 거고요. 그렇죠. 그래 봐야죠. 오히려 악재로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상 그게 악재가 아니라 호재였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심 민심할 것 없이 다 60%를 넘어서면서 압도적인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좀 더 4부에서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맛보시죠. 4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